Marketman.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6일 마켓남 모닝입니다. 주식시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약보합세 보이면서 2600선을 다시 하회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좀 고가 형성하고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2600선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 평선도 좀 있으면 이제 단기 평이 하향 돌파를 하면서 좀 차익 실현을 요구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한 0.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하락 압력이 좀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 부분 뚫릴 경우에 큰 폭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룸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일본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하락세를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네요. 중국 0.9% 하락을 하면서 상해 종합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콩은 뭐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쪽도 좀 높은 수준의 차익 실현 부담이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이후에 독일 쪽에서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EU 압박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관세 정책이 이제 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흔들 여지가 좀 높아져 보입니다. 독일 지수 1.5%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S&P 500 0.6%, 0.67%, 나스닥이 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에 대한 관세 50% 이상 50%로 다시 매기겠다. 6월 1 일부터 그렇게 매기겠다 했고 그 외에도 애플 아이폰 그리고 삼성 갤럭시 등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도 좀 악영향 미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관세를 들고 나오는 트럼프 행정부 요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어제 마켓남 이슈로 올려드렸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원자재입니다. 유가는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5% 하락하다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란하고의 협상이 그렇게 쉽게가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쉽게 진전이 안 되면서 요 수준 61불 중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 60불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50불대 중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자에 대한 어떤 진격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하기로 협상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전략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쪽은 그대로 있고요. 골드가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골드가 3,400불 수준 거의 가까이 올랐어요. 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이 부분은 금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오히려 좀 길게 보면 건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꺾여 내려가면 이제 뭐 헤드 앤 숄더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실버 같이 따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구리가 좀 올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이게 일회성일지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일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입니다. 뉴욕장에서 원 달러 환율 1,365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워낙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99 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99.01 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관세 이슈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는데요. 달러의 약세는 저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엔화 또다시 강세 보였고요. 유로화도 강세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11,000불을 올라갔다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아 시 11만 불을 갔다가 다시 10만 불대로 확 빠져서 내려와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 '채권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채권 시장 전전일에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목요일에 있었던 미국장 움직임 크게 반영하지 않아서 보합권 수준 마무리했고요. 자, 미국장은 또 와리가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 년물이 장중에 3.9% 까지 갔다가 다시 3.99로 올라오면서 마감을 하면서 거의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인사들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모습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총재가 그런 모습 보였으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약화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2 년물 금리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10 년물 금리는 그래도 좀 움직이는 모습,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고 있어요 다시. 10 년물 금리는 2 bp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난 20년 입찰 마무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10 년물인가요? 입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고 좀 방향성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너무 높아요. 높기 때문에 다른 이런 금리를 낮추기 위한 어떤 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글로벌 금리 자체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0년 일본 10 년물, 독일 10 년물도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경기 지표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발표됐던 건 독일 GDP가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0.4% 전분기 대비 나오면서 예상치 0.2%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 허가 건수 나왔는데요. 영 -4% 나오면서 예상치 -4.7%를 상회하긴 했지만 전월치 +0.5% 대비하면은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주택시장의 선행지수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허가 건수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앞으로 좀 하향 전환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날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잠시 후에 새벽 3시 40 분에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는데 연설 내용 대략 예상을 해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연준 이사들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신중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번 월요일 날 특별한 경기 지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는 통화 정책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8일 날 FMC 회의록 발표되고요.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 우리나라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미국채 입찰 예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2 년, 5 년, 7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지난 20년 입찰하고 또 비슷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외부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보일지 이 부분들이 이번 시장 관건, 관세하고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를 포함해서 오늘도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